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수업인데 3장 오행의 상생 상극인데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양 사상에서 이 오행의 상생 상극이 거의 모든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그러니까 오행이란 것은 수화 목금토, 수, 화, 목, 금, 토, 수, 화, 목, 금, 토 오행인데 이 오행에서 또 상생 상극, 이 우주가 돌아가기나 삶에서는 상생 상극이 아니면 안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일상적인 삶이나 우주의 원리까지도 상생 상극이 되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했지만 오행의 가장 기본되는 기운이 뭐냐면 물이란 품성은 1과 6인데 1이 하늘에 있고 6이 아래에 있는 거죠. 천이고 지죠, 이게. 그런데 1은 양수고 6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양수인 1이 속에 있기 때문에 속은 밝은데 겉은 어두워요.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속은 밝은데 밖은 어두운 거예요. 음수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바닷속이나 물속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캄캄하게 보이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훤히 다 보이는 원리가 있는 거죠. 뒤에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 난방화인데 화는 불인데 불은 이수가 속에 있고 밖에 칠수래 밖은 환히 밝아요. 그러니까 속은 촛불의 영향 때문에 촛불의 그 심지 같은 경우는 까맣게 안 보이는데 촛불 밖에는 환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어둡고 밖은 밝은 거예요. 이건 이칠 때문에 수 때문이죠. 상수 역할하는데 이게 지금 상수란 게 뭐냐면 어떤 이 상과 수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상수 철학이. 그다음 동망복은 내강 외유예요. 속은 양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밖은 음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나무는 속이 강한 걸 이용해서 밖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패나 톱질해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랑을 도구에. 그 다음에 서방금은 내유외강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부드럽기 때문에 불에 놓게 해가지고 형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이 나무는 못 바꿔, 형질을. 나무 자체 형질을 못 바꿔, 밖을 바꾸지. 근데 쇠는 녹여가지고 근본에 형질을 바꿔서 바깥에다가 그걸 활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도구로 쓰는 거, 칼, 톱, 이 전부 도구로 쓰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바꿀 수 있는 거는 속이 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중앙토는 최강, 근본은 아주 강한데 스임스임 부드러워. 이거 물마디 가면 아주 부들부들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굳어버리면 아주 딱딱해지죠. 토성 같은 게 가능한데 이게 아주 근본의 기본 원리. 이게 바로 수리 때문이에요. 수리. 1, 6, 2, 7, 3, 8, 4, 9 때문에. 음수는 어둡고 부드러운 거고 음양도 있죠. 뭐야. 그러니까 음은 어둡고 부드러운 거죠. 양은 밝고 간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 나오냐? 태극 속에서 나왔다. 태극은 이 어둡고 밝기나 음양, 강육 없는 상태인데 딱 나오게 되면은 태극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음양과 명암과 그 다음에 강요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기룡 같은 게 다 생기는 거죠. 태극 상태는 기룡도 없는 거죠. 기룡은 안 됐지만도. 그럼 떨어져 나와 태극에서 분리되는 현상계가 드러난 순간에 그 현상계는 바로 이러한 틀로까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좌선은 상승인, 좌선은 미래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1, 3, 7, 6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2, 4, 6, 8,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남쪽을 갔다 서쪽 지는 건데,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은 이게 좌선이에요. 바로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그 좌선을 흘러가는데, 이 좌선을 흘러가는 게 무한대로 도망가 버리지 않고, 그 좌선을 일정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중앙토가 잡고 있는 건데, 그 토 중에 어떤 의미냐면, 상극이 대상극. 상극은 뭐냐면, 지금 있지만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시작해 올라가는데, 확산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 극수인데, 터닝 포인트 극수인데, 여기서 다시 끌어다니까 극수가 상극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극수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상극의 원리예요. 그 남녀 관계도 상극의 원리인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가정이나 안정된 삶을 사고 모든
빛과 어둠 모든 것은 상극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힘이 있는 건데, 상생은 뭐냐면 끊임없는 확산만 되는 이렇게 상생하는 거죠. 상생이 다시 상극을 통해 내려오면은 이 끝이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 상생 상극의 원리가 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그래 극수가 특히 남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생만 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상생은 뭐냐면 음양이죠. 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대대 상극은 뭐냐면 음양이 더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확장되가 어느 순간에 이게 끝날 수 있는데 끊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환원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힘은 바로 상극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음양기도 부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끼리 친할 수 있을 때 가장 파워력이 쉬고 창의력이 뛰어나대요. 뇌과학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 과학에 물리학을 하는데, 물리학하면서 물리학과 전혀 다른 그림이나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가 서로 상극적인 건데, 그런데 그 대화를 함으로 해서 물리학적 아이디어 창의가 얼마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역시 예술이나 음악하는 사람도 그런 과학자를 만나면 더 예술 창의가 더 나오고, 거기 만났을 때.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사고에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부도 서로 또 다르다는 말도 하는데, 그 친구도 전혀 어떤 의미 다른 친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공량이 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모여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시야와 공량이 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창의로 발달된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간지를 다시 넣는데, 간지 음양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도의 이런 음양 오행을 통해 가지고 이 간지법은 생활 속에 너무나 깊숙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책력을 갖다가 하는 것은 오늘날 이민년인데, 이민년 같으면 이거 언제부터 이민년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도 요임금 때 상운 갑달 해가지고 요가 즉위할 때가 갑자년이라는 건데, 갑자년인데, 그리고 요가 즉위할 때 같으니까 2357년인가 지금 가던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역대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뿐만 아니라 고구려, 뭐 중국도 춘추 전국시 같은데 그냥 몇 년도가 아니라 무슨 년 나와요. 이렇게 갑자년, 을충년 나오죠. 그러면 현재 추적해가지고 그게 몇 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생활 속에 깊숙이, 역사가 깊숙이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지를 갖다가 머릿속에 계속 앞으로 이어도 나와요. 지금 이거 우리 하도낙산을 계속 나왔는데, 이걸 두문해가지고 이러한 흐름은 간지가 갖고 있는 게 맞죠. 수화목금토 오행인데, 오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기운이 봄, 여름, 가을 기운, 봄에는 봄 기운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 기운이 있듯이 계절마다 기운이 다르듯이 간지 그 자체도 갖고 있는 기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수는 1, 6인데 1과 6인데 1은 양수니까 임이 되는 거고 6은 음수니까 개가 되는 거죠. 오늘이 개해일지네, 개해. 둘 다 음임이죠, 음임. 물이면서. 그 남방화도 2와 7인데 2는 음이니까 정화가 되고 7은 양화니까 병이 되는 거죠. 동방목도 똑같은 거죠. 3은 양순의 갑이 되고 8은 을이죠, 을. 을이 그까지 산데 을이에요, 을. 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방금도 바로 사구죠, 사구. 사가 음이고 구가 양이죠. 그러니까 사는 신은 음이고 경금은 양이죠. 그래서 경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강하죠. 그 경금을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하면 경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강하니까, 쇠가 강하니까 이게 이제 군인이나 의사 같은 사람들이 취장이 맞다는 거죠, 베개가. 그럼 중앙토는 5와 10. 5는 역시 양이고 10은 음이 되는 거죠. 12죠, 똑같아요. 북방수는 1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6은 해가 되는 거죠. 해자. 남방화도
2는 4가 되고 5는 7이 되는 거죠. 한 뜬 거. 그 다음에 동방목도 3은 임목이 되고, 그 다음에 8은 묘목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이민년이니까 1, 3이 돼, 이민년. 1과 3인 해죠. 양수가 강한 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수생목이 되는 거지. 임이니까 수생목이 되죠. 그 한해는 우는 그런데 좋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적응이 상생상극을 통해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흐름을.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공부해온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거의 다가 의략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화철학이나 노장철학 하는 건 전부 다 의략이죠. 의략은 문장을 갖고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이치는 뭔가, 그런 거 쭉 한 10여 년 같이 공부해 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현재 상수열을 떠니까 상당히 어떤 이 사고에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수역은 이제 뒤에 곧바로 나오는 일에 상수역인데, 상수학인데, 이걸 상수학이라는데, 상수학은 그런 문장이 아니라 어떤 형태, 상을 보면서 상이 갖고 온 수의 개념을 통해서 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가는 현상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게 상수역이에요. 그래서 상수역은 좀 신비로운 구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안 했던 거죠. 제도권 속에서는. 의략은 그냥 이치를 따지게 하니까. 사수오경이나 노장이나 이런 거, 주역도 거의 의력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상수역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상수역을 하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체감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상수역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의학도 전부 상수역이거든요. 지난번 나눠진 종이 갖고 계시면 보면은 오장육부 같은 거 전부 상수역이거든요. 예. 그걸 갖고 다니면 보면 오장육부 전부 상수역이에요. 그러면 그 상수역을 통해서 사람이, 간이는 간담이다. 그 간은 음수거든요. 담은 양수고. 그러면 목기니까, 목기 중에 간은 팔목이 되고 담은 삼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대기를 할 거야. 상생을 갖다 이 사람이 허할 같으면 어떻게 보급해야 될 것이냐. 공부를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오행학에 자꾸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는 어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거는 이러한 원리의 틀을 갖다가 계속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뒤에도 계속 이런 게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에 한 게 상생상극이니까 상생상극의 원리가 큰 틀에서 오행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상생상극이.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요순 시대부터 역사 지금까지 오면은 역사가 보면 상생만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극과 상생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상극과 상생이 굉장히 강할 때 뭐냐면, 그때가 특히 상극이 아주 강할 때가 뭐냐면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나와요. 춘추 전국시 같은데. 오늘날 또 지금 상극이 강한 시대죠. 어떻게 보면 서로 잘났다 그런 시대니까. 이런 상극의 시대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상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깊이를 자꾸 사람들 심어주는 거죠. 춘추 전국시가 상극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오행의 상생 상극의 개념을 끊임없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결국은 상상도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태국에서 나왔으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상생 상극의 세계를 갖다가 내가 극복해서 바라볼 시야는 뭐냐면 태극의 관점을 자기가 획득하는 건데, 이 태극의 관점을 획득하는 것은 어떻게 냐면 이치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태극 관점은 거의 심득이에요.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태극은 형태도 모양도 없는 세계거든요. 무기태,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 해도 드러낼 수 없는 세계인데, 이 태극의 세계를 깨닫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의리학이나 상수학이나 근본은 하나의 태극을 갖다가 나온 학문이에요. 하나의 태극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의리학을 해보셨지만도 육아철학이나 노당철학 끊임없이 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서상경이 전부 다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노당을 했죠. 노당도 결국 마지막에 힘 아니에요. 장자도 이 관계, 공과 대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혼돈의 문제까지 풀어가는 게 처음과 끝이 뭐냐면 신법에 대한 문제죠. 신법 속에 인간사를 다 집어넣은 거죠. 네 번째가 인간사니까. 장자의 네 번째 인간사인데, 인간세죠, 인간세. 넷째, 일곱째 장 가운데 인간인데, 그러니까 장자도 누구나가 공과 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곤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이냐, 붕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이냐, 그걸 선택해라고 제시한 거거든. 장자 첨이, 소위 첨이. 왜? 붕의 마음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삼라 만상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극에 들어갈 것 같으면, 태극의 마음 같으면 음양, 인, 오행들이 전부 다 내 하나의 속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도 권리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응지왕 딱 끝편이면 혼돈이야. 혼돈은 뭐냐면 이 태극이 음양, 오행을 이 세상 자체는 너무너무나 부조리한 것 같은데 그 부조리한 자체가 뭐냐면 우주의 모습이고 이 자연의 모습이니까 그 자체도 너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게 혼돈이 갖고 있는 마지막 아니야. 그러니까 수콜이 분별시키는 거야. 구멍을 뚫어 이 의식의 분별. 칠기를 뚫어가지고 감각의 분별을 시키니까 혼돈이 갖고 있는 이 도의 정신세계가 깨져버렸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서. 그게 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리학이나 상수학은 결국 뭐냐면 도라는 이 경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리학 개념과 상수학 개념이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역시.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은 신법이고. 그래서 이 3장을 제가 다시 한 것은 이 음양 오행 철학에서 요 옆에 써놓은 게 이건데 식간에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예요. 먼저 부린 게 항상 약이거든. 그 다음에 12제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앞에 있는 게 전부 양이죠. 앞에. 먼저 갑, 양이죠. 갑을, 병정 이렇게 똑같이. 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든 삶의 현상이 아까 한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전반적인 문제가 심지어 풍수까지 가는데 가면은 이렇게 삶 속에서는 이 식간십이지가 상생, 상계, 식간시에 다 배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공부를 지금 현재 상수학에서 왜 하느냐면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본인 각자 마음에 심득을 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자꾸 넓어진다는, 깊어지고. 그러니까 뭐 요즘 봐요. 어떤 좁은 시야에서 이 어떤 틀에 매있던 분별서에 틀에 매있던 것이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하나로 보이면서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흐름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어떤 흐름하고 자기 자신이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자꾸 해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 되면 모든 현상계가 뭐냐면 전부 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한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행의 상생, 상계이기 때문에 이 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뭐, 지난번 하고 또 있는데, 뭐,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제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끝낼까 싶어요. 3장은.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이 수를 넣은 이유도 바로 이걸 보시면서 대비시켜 보시면, 그러고 유튜브 속에도 이걸 넣었어요, 지금. 넣어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좌선상생이라고 그랬는데, 예. 불식이라는 말하고 부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끊어질 단자지, 끊어지니까. 네. 이렇게 아까 했지만, 불식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쉬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 분야 가는데, 이 우주는 파장인데, 끝내면 파장인데, 이게 직선처럼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게 하는 이름은 이 상승의 힘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힘이 있다 보면 이 파가 어느 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힘이 끝나면은
엔도르핀 복차는 엔도르핀 다 돼버리면 끝나면 엔도르핀 참 끝나버리게. 그러니까 상승은 끊임없이 쉬지 않게 가게 하는 힘인데, 이 가게 하는 힘이 계속 파장을 형성해서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끝에 가서는 이 돌아오게 잡아 당기는 힘인데, 이 극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극수를 잡아당겨가지고 계속 파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끊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어느 순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힘 가지고는. 균형 감각이, 음양의 균형 감각에 이렇게 흘러가기만, 파장의 균형을 맞춰보는 거죠. 쉬지 않는 것은 계속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마치 양의 기운 같이, 이거는 양의 기운은 계속 확장시키는 건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음의 기운 같은 게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이 끊어진 상황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도망가지 끌어들여가 새로운 형태 만들어낸 거죠. 여인이, 여인이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단히 해당된 거죠. 그래, 하여간 이거는 저도 이거 좀 그렇습니다. 옛날 했던 거 이걸 하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선생님들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이 좋은 또 이야기 있으면 서로 의논도 해가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